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동물의 세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몰라도 괜찮지만 알아둬도 쓸데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을 겁니다. 동물에 대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옥천을 위한 동물편 알쓸신잡 옥동사. 옥천의 신기한 동물 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새 오프닝 변주가 조금 심하네요. 바리에이션 좋습니다. 네, 대본 작성자가 누군지 일을 좀 그지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옥천의 신기한 동물 옥동사 7번째 시간입니다. 아,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참 1회 세훈 씨랑 둘이서 스튜디오에서 뚝딱뚝딱 하던 시절이 맞아요. 기억이 네. 납니다. 그때 파일 날라가가지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날라간 줄 알고. 맞습니다. 그때 저도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미숙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싶습니다. 또 영선 씨도 벌써 방송이 6번째예요. 아하, 제가 또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로서 저희는 뚝딱뚝딱 6번. 저 그중에 한 절반은 한 것 같은데 엔지니어링. 그렇죠. 영선 씨. 든든합니다. 아, 완전 든든하죠. 네. 어쨌든 오늘도 우리 셋이서 한번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래도 지난 한 주의 근황을 좀 간단하게 주고받을까요? 어떻게 두 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 근황 이야기 간단하게 한 번씩 해주시죠. 제가 항상 먼저 말했으니 이번엔 영선 씨가 먼저 한번 말해 주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변주. 네, 저는 저번 주에 금요일에 퇴근하고 이제 주말에 집에 가서 이제 마녀를 봤습니다. 마녀 2 영화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는데 또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마녀 1을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뭐 그냥 그럭저럭 요즘 영화가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뭐 7월 달에 뭐 토르도 나온다 하고 제가 못 본 영화들도 너무 많은데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영화관에서 시원하게 영화도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세윤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영화 하니까 지난주에 여기 동료 기자들과 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간 게 기억이 나네요. 유지도 같이 가셨죠? 네, 맞습니다. 마녀 2 저도 재밌게 봤고요. 또 주말에도 저는 여기 있으면서 금부천 산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금부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특히 그늘 밑에 있으면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유롭게 산책하고 영화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금구천에서 좀 동물들은 좀 만나셨나요? 저 지난번에 두꺼비 또 봤습니다. 오, 사진도 찍었는데 두꺼비 네. 아주 귀엽더라고요. 정말요? 네.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긴 했는데 네. 몇 장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방금 세훈 씨가 살짝 스포했는데 저도 같이 마녀 2를 봤는데 저 배우 신시아 씨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람 홀리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귀여워요, 아주 그냥. 매력적이야. 네,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또 김다미 배우님 연기도 너무 멋있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코너 앞서서 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의 11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에 빠져 깊이 넌 내 길이야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 두 눈으로 확인해 내 맘 가장 깊은 데로 오면 돼 망설일 시간은 삼초면 되는 걸 Yeah, it's so bad, it's good 원하면 감이 뛰어들어 We're sisters, I gotta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넌 내게려 숨참고 lip dive 라라라라라라 어서 love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참고 love dive 숨참고 love dive 라라라라라라 어서 love dive A perfect sacrifice Yeah 숨참고 love dive 시작이다. 네,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영선 씨. 제가 아이브의 11이라고 했는데 뭐 아, 다 아이브 노래가 다 거기서 거기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브 팬들 화내십니다. 아, 저는 러브다이브가 더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아, 사심 네. 가득. 네, 약간의 엔지니어링 착오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희 본격적인 코너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원래 오늘은 십장생 특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종동물 자라 그리고 두루미 그다음에 사슴 이렇게 세 가지 동물을 다루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량 조절 실패로 인해서 다루지 못했던 매에 대해서 또 먼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너 1에서 우리 세훈 씨가 매와 자라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넘어가 주시도록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는 외양을 좀 살펴보면 그 윗면이 약간 푸른 잿빛을 띠고 아랫면은 크림색이나 녹황색의 이제 가늘고 엷은 가로무늬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하면 가장 큰 특징 속도인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나는 새라는 또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 얼마나 네. 빨라요? 한번 예상해 보시죠. 어느 정도 빠를 것 같습니까? 해봤자 뭐 시속 100km 이 정도 되나? 아닙니다. 시속 무려 389km. 오, 예. 389면 뭐 KTX 이런 거 아니에요? 걔네보다 그쵸. 빠른 거 아닌가? 자이로 그렇죠. 드롭이 90km 정도인데 그거의 한 4배, 5배 어, 네 배. 들어 엄청 빨랐는데.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2등인 그 검독수리 미국의 상징새보다도 거의 100km 이상이 빠른 그런 속도로 오.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의 습성으로 가면은 매는 주로 사는 곳이 해안의 절벽, 바위골이나 아니면은 뭐 산지의 바위 틈 이런 좀 척박한 곳에서 주로 번식을 하는 텃새입니다. 텃새군요. 네, 그렇죠. 텃새고 네, 겨울에는 주로 이제 전국의 해안이나 하구 또 호수, 저수지 같은 지대에서도 이제 눈에 띄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식지를 잘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냥할 때는 이제 절벽이나 나무 위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급강하해서 발로 이렇게 통 차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냥감을 그런 식으로 기절시키던가 해가지고 잡는데 상당히 대단하죠. 이제 완전히 자기 몸을 부딪히지 않으면서 발로 이렇게 탁 차는 그런 노련한 사냥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동물을 잡는 거죠? 어떤 동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자기보다는 좀 작은 새 그리고 뭐 들쥐, 두더지 또 뭐 파충류, 곤충류까지 되게 좀 다양하게 다 먹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새도 먹지만 파충류나 곤충류도 먹는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가 새를 먹네요.
그쵸. 나름 그 상위 포식자인데 매면. 그러면은 이런 매는 뭐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게 지금 머릿속으로는 좀 그려지는데 그럼 슝 날았다가 슝 떨어져가지고 발로 팡 친 다음에 이제 딱 잡아가지고 먹는 거네요. 그렇죠. 어. 노련하죠. 상당히. 약간 아무튼. 마녀에서 봤던 액션 같기도 하고. 마녀에 상당히 몰입하셨군요. 그러게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다면 매 하면은 그래도 저는 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좀 토종 매에 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좀 네,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토종매 하면 대표적으로 그 황조롱이라고 있는데 황조롱의 오. 이름은 뭔가 매답지 않죠. 약간 네. 귀여운 조롱이라고 해서 뭔가 귀여운데 몸 길이도 뭐 크진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맹금류고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제 산간지대에서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곤충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송골매 그 몽골에서 송휼이라는 몽골어에서 기원한 송골매 아시죠? 오, 예. 네. 그거는 이제 몽골 지역의 토종매여서 주로 몽골의 국가 상징새이기도 합니다. 아, 송골매가 몽고새군요. 네,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 전통 그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몽골에서 유래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몽골 토종새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 하면은 이제 매를 사냥에 동원한 그런 우리나라의 좀 전통 문화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매 사냥을 계속 해왔고요. 특히 가장 번성한 때는 고려시대에 그 응방이라고 해서 아예 그 기관을 설치해서 매를 통한 매사냥을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문화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뭔가 그 원나라의 그 당시에는 그거를 조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매가 몽고의 조공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매 사냥이 조선시대 숙종 시기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형태로 최근에도 뭐 매사냥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뭐 조류 사진 작가들이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죠. 이게 동물 학대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유네스코나 이런 세계적인 차원에서 뭐 문화유산으로 보존한다고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문화로 지금 유지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나 보긴 하네요. 그렇죠. 원래 그냥 잡으면은 이제 일반인이 잡는 거는 불법이지만 이런 보유자, 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은 지금은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그 사냥할 때 옛날에 우리 강아지 얘기할 때 리트리버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사냥할 때 쓰였던 강아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강아지나 개를 이제 사냥에 이용하면서 훈련한다 하면 조금 좀 그거는 좀 납득이 가는데 이 새를 사냥에 사용하면서 이제 사육하고 좀 훈련을 한다는 게 뭔가 좀 이해가는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새의 지능이 좀 통상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표현.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비속어입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따 편집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아니, 편집되는군요. 네,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그 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의 새는 굉장히 영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냥을 수행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래도 세훈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좀 학대 소지도 있고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냥이 필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더더욱이 논란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무형문화재로 인정은 받지만 좀 논란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매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네. 자, 이제 자라 세훈 씨가 가장 기대했던 자라. 자라 재밌죠. 일단 네. 이름부터가 꽤 재밌습니다. 자라.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많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우리 자라가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거북목 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고요. 몸 길이는 30cm 정도. 그러니까 엄청 크진 않죠. 그리고 네. 이제 거북이와 뭔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좀 거북이랑 약간 뭐라고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거북이와의 좀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거북이의 등껍질은 딱딱한 반면 자라의 등껍질은 약간 말랑말랑하다. 이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그 자라의 영어 학명이 뭐 소프트 쉘 어쩌고 해서 약간 부드러운 등껍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네, 등껍질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렇게 등껍질의 차이가 나는 거는 서로 다른 기관이 진화를 했기 때문인데요. 거북이의 등껍질은 약간 척추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반면에 자라의 등껍질은 피부 조직이 진화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척추는 뼈니까 더 단단하겠죠. 예, 그래서 생김새는 유사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네. 저도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거북이는 딱 뭐 이미지가 딱 바로 떠오르잖아요. 등껍질이나 이런 게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자라는 그냥 거북이랑 비슷하네. 약간 이렇게 알고 있었어서 정확한 이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저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자라가 생각보다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등껍질이 강도뿐 아니라 무늬, 무게도 다 다르고요. 거북이는 이제 등껍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달리기가 좀 느린데 자라는 거북이 그 등껍질이 좀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리기가 빠릅니다. 예, 저 동영상 봤는데 자라는 되게 빠르게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차이로는 콧날이 있는데 거북이는 약간 뭉툭하고 동그래요. 입이 주둥이가 둥그런 콧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라는 코가 굉장히 뾰족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북이는 이빨이 약간 없는 반면에 자라는 이빨이 있고 또 그 턱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턱의 힘이요? 그렇죠. 자라한테 한번 물리면은 사람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자라를 마주치시면은 귀엽다고 막 만지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본 것 같아요. 뭐 네. 손가락 잘릴 수도 있다 막 이런 거. 굉장히 중대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군요. 한번 그렇죠. 물면은 잘 안 놓는다고 하던데. 그렇죠. 자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북이 생각하시고 만졌다가는 큰일 나실 수 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무서운 동물이었네요. 예, 자라가 또 약간 호전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함부로 막 이렇게 귀엽다고 막 쓰다듬거나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네. 보시면 눈으로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서식지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북이는 뭐 강, 바다, 육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사는 반면에 자라는 주로 하천, 못, 늪지대 뭐 이런 곳 주로 좀 한정된 서식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로는 뭐 엄청 중대한 차이는 아니지만 목 길이가 자라가 좀 더 길고 거북이는 좀 더 짧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좀 있네요. 특히 등껍질 이야기는 좀 많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기관이 진화한 거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냥 다 똑같은 등껍질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뼈고 하나는 피부라는 게 좀 신기하죠. 네. 예. 이제 어디 가서 거북이랑 자라 차이점 아냐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박식해졌습니다 이제. 네. 역시 동물계의 알쓸신자 옥동사.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유익해.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노래 또 2곡 듣고 다음 코너로 가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세훈 씨 노래 그러면 세훈 씨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 노래는 뭐 일단은 오늘 거북이 관련된 얘기 했으니까 거북이 자라 했으니까 거북이의 빙고 빼놓을 수 없겠죠.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푸른 하늘의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둔 채. 제목 곡인데. 길어요. 네. 이 곡이 제가 차를 타면서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한번 네. 여러분도 들어보시라고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2곡 듣고 돌아올게요. Ladies and gentlemen,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 있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걸. 슬퍼했던 일도 이제는 그리울 거야. 곁에 있는 동안은 느낄 수 없었던 서로의 소중함 이젠 깨달을 수 있겠지. 우리 마음의 벽이 모두 무너져 버릴 때 환한 미소로 기쁜 눈으로 오늘을 다시 생각해. 이렇게 헤어짐은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거야.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사랑 변하지 마요. 느낄 때 그리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태어나 노래하는 기쁨 느낄 수 있죠. 와, 곁에 있는 동안은 넌 느낄 수 없었던 서로의 소중함 이젠 깨달을 수 있겠지. 우리 마음의 벽이 모두 무너져 버릴 때 환한 미소로 기쁜 눈으로 오늘을 다시 생각해. 이렇게 헤어짐은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거야.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사랑 변하지 마요. 느낄 때 그리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태어나 노래하는 기쁨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이렇게 헤어짐은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거야.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사랑 변하지 마요. 그리움 느낄 때 그리워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에 태어나 노래하는 기쁨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헤어짐은 다른 만남을 기약하는 거야.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사랑 변하지 마요. 느낄 때 그리워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네, 거북이의 빙고, 푸른 하늘의 마지막 그 아쉬움은 기나긴 시간 속에 묻어둔 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코너 2로 넘어가서 저희 이제 십장생의 하나인 두루미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두루미는 영선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십장생에 포함되는 두루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제 두루미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두루미는 말 그대로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 조류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이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철새예요, 철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 10월 하순에 찾아와서 이제 그 다음 해 3월까지 있다가 이제 하구, 갯벌, 습지나 농경지 등에 머물다가 가는 철새입니다. 아, 물이 많은 데를 선호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흔히 두루미 같은 거 보면은 막 약간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뭐 먹는 거는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 네, 그래서 이 두루미도 마찬가지로 1968년 5월 31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또 흔히 하는 실수는 아니고 궁금증이 학도 아시죠? 학도 막 뭐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새인데 비슷한 이미지 같잖아요. 두루미랑 학이랑. 그렇죠. 근데 이 두루미가 한자로 불렀을 때 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학이랑 두루미는 이제 같은 동물이다. 이제 그게 같냐 다르냐 뭐 학이랑 두루미는 다르다 막 약간 이렇게 가끔씩 뭐 자라랑 거북이랑 같냐 이런 것처럼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학이랑 두루미랑 같은 동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정리 좋네요. 그래서 이제 두루미의 겉모습은 이제 정수리 부분에 동그란 붉은 무늬가 특징적이고 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의 이미지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을 띠지만 앞 이마에서 뺨, 목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다리는 검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째랑 셋째 날개깃도 약간 검은색을 띠고 있고 얼핏 보면은 꼬리가 또 검게 보이는데 사실 꼬리는 하얗고요. 날개를 펼치면은 날개 아랫부분에 날개깃이 검은 게 보입니다. 이게 또 약간 얼룩말처럼 얼룩덜룩 막 그런 건 아닌데 사이사이에 검은 거와 흰색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요. 네, 신기하네요. 굉장히 자세히 봐야 외양을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약간 흔히들 두루미 보면은 흰색 새에 이제 검은색 포인트가 사이사이 있다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어디에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지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십장생 얘기도 했는데 이제 다양한 상징에 활용되기도 하는 게 두루미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미는 장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루미가 마찬가지인데 학 생각을 하면은 약간 선비의 지조와 절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루미가 선비의 고매한 기품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다양한 곳에서 이제 상징 동물로 활용이 되었었는데 뭐 조선 시대에는 당상관들 그러니까 뭐 정상품 이상의 문관, 무관 그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관복에 수놓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는 강원도, 인천광역시, 목포시, 전남 목포시, 서울대, 조선대 등에서도 이제 다양한 상징으로 그 시의 상징, 도의 상징, 뭐 학교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 잘 갖고 있는 500원 주화 있죠? 500원 동전에도 그렇죠. 뒷면 보면은 그러네요. 두루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아, 네, 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인천광역시의 상징이라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연고지로 하는 K리그의 축구팀이 있죠. 그 축구팀 인천 유나이티드도 두루미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정말 상징에 활용이 많이 되네요. 거의 네. 뭐 용이나 호랑이 이런 동물의 비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친숙한 동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혹시 항무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항무, 세훈 씨 항무가 뭔지 아세요? 항무?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이걸 한자어로 풀면은 진짜 딱 말 그대로 학의 춤인데 아. 이게 뭐냐면은 실제 두루미의 행동 양식을 본떠서 만들어진 전통 무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짝짓기를 할 때 보이는 그 모습에서 유래를 찾아서 만든 무용인데 이게 뭐 조선시대 궁중 행사에서 쓰이던 전통 음악과 무용이 기록된 기록서인 악학 괴범에 의하면은 네. 두루미는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암수가 마주보고 날개를 펄럭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빙빙 도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본떠서 만든 게 항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학의 습성을 또 본따서 무용을 만들었다. 이런 문화가 있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또 네. 이렇게 또 전통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랑 친숙한 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항무도 있고 이제 유사한 전통 무용으로 또 부산 동래 지역에 전승되는 전통 춤인 동래 학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동래 학춤. 학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산광역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과 관련된 거면 뭐 이순신 장군이 썼다는 학익진 이런 거는 학익진. 들어봤지만 오. 네. 이 학익진은 그래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학문은 또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역시 뭔가. 오늘도 유익한 옥동사. 네, 그러네요. 이런 알쓸신자, 좋은 알쓸신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루미가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또 두루미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두루미가 전체 개체수가 약 3,000마리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적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전체가 봤을 3천 때. 마리면. 네, 그래서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의 적색 목록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동물들이 취약한지 뭐 그런 단계를 매기는 건데 네. 이제 두루미의 보호 단계를 2000년 이후부터 원래는 취약 단계였는데 네. 이제 위기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정도로 이 멸종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네요. 두루미. 딱 말 그대로 좀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취약에서 바로 위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면은 두루미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됐는지 이제 사람들이 좀 찾아봤는데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서식지의 감소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두루미는 주로 갯벌과 습지, 농경지처럼 물이 많고 평탄한 지역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먹이로 미꾸라지, 올챙이, 뭐 갯지렁이, 다슬기, 옥수수, 뭐 식물, 씨앗 이런 걸 주로 먹으면서 그런 갯벌이나 농경지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또 문제가 개발 때문에 이런 갯벌과 습지가 매립되면서 점점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또 두루미에게 딱 치명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겠네요. 게다가 또 요즘 가뭄 얘기도 많은데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비도 잘 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도 안 내리니까 습지랑 농경지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이 물을 찾아서 두루미의 서식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서식지의 감소가 좀 크긴 한데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선이나 비행기로 인한 버드킬, 뭐 두루미가 날아가다가 전선에 부딪혀가지고 뭐 감전되거나 버드킬은 좀 아시죠? 뭐 비행기랑 네.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 그런 그쵸. 문제도 있고 네. 밀렵도 있고 뭐 네. 습지가 이제 또 유해물질로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제 또 그 두루미 개체수에 영향을 또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서식지 네. 감소가 일단 뭐 커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버드킬 문제도 저도 활동가 때 아무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 좀 와닿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두루미 같이 좀 덩치가 큰 새잖아요. 대형조류다 보니까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확실히 좀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위기에 처한 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루어지는 노력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 하면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야생 조류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두루미에게 안전한 월동지를 제공하고 부족한 먹이를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또 두루미들이 겨울을 나려고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때 이제 또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도 단체들도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율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버드킬을 방지하려고 뭐 전선에 표식을 부착하거나 전깃줄을 땅 아래로 지하화하는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뭐 좀 그런 거에 사고가 날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농촌에서는 추수하고 이제 수확하고 남은 곡식을 좀 그대로 둬가지고 이런 철새 같은 두루미가 먹이로 삼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케어를 해주고 있고 이게 또 두루미의 서식지 주요 서식지가 아까 갯벌하고 뭐 습지 뭐 농경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어느 지역에 좀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찾아오는 경기도 연천이나 철원에 강원도 철원에도 두루미 보호를 좀 힘쓰려고 이제 두루미를 테마로 한 두루미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을의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두루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나가서 또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다니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루미가 조금이라도 덜 위협받고 앞으로 개체수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두루미 이야기 또 알차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두루미가 저는 이걸 그냥 노래를 들어보니까 우리 두루미도 제가 선곡한 노래가 양다일의 Paris in the Rain인데 이런 좀 평화로운 노래더라고요. 좀 마음이 잔잔해지는 우리 두루미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ll I know is ooh, we could go anywhere, we could do anything or whatever the mood will in. All I know is ooh, getting lost, letting light on the stars, finding love, standing right where we are. Your lips, they pull me in the moment. You and I alone, then people may be watching. I don't mind, 'cause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rders that you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I look at you now and I want this forever. I might not deserve it, but there's nothing better. Don't know how I ever did it all without you. My heart is about to jump out of my chest.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that they do. Feelings they come and they go not with you. Oh,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e don't need a fancy town or borders that you can't pronounce, 'cause anywhere, babe, it's like Paris in the rain,
when I'm with you. When I'm with you.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Oh, oh. Girl, when I'm not with you, all I do is miss you. Yeah. So come and set the moon bright underneath the moonlight. Days in Paris, nights in Paris. Wonder where the time goes. Isn't it obvious? Isn't it obvious? Underneath the moonlight, anywhere with you feels right. Anywhere with you feels like Paris in the rain, Paris in the rain. Walking down an empty street, borders underneath our feet. 네, 양다일의 Paris in the Rain 듣고 왔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뭐 두루미, 뭐 자라, 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율 씨가 준비해주신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십장생의 마지막 동물입니다. 네,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슴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코너에 배치되긴 했거든요.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슴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굉장히 큰 범위를 통칭하는 말이더라고요. 소목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전체 7악과 11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광범위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비교적 친숙한 고라니, 노루부터 해외의 뭐 사양 노루, 유라시아 순록, 일본 사슴 이렇게 일일이 세기 어려운 수의 여러 종류의 사슴이 다 포괄되어 있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사슴이 다 사슴이라는 이름 아래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우리나라의 토종 사슴이 뭘까를 제가 이제 좀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크게 4가지 종이 우리나라 토종 사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네, 이 4가지가 이제 고라니, 노루, 대륙사슴, 백두산 사슴 이렇게 4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친숙한 게 아무래도 고라니, 노루 이렇게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암수 모두 뿔이 나지 않는 네, 그 모습으로 가장 좀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몸 길이 약 80에서 100cm, 몸무게 약 14에서 30kg,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갖고 있는 고라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 사슴으로 금강산과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같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지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외모가 수컷의 경우 양쪽 송곳니가 6cm 정도 가량으로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맞아요. 네. 무섭네요, 약간.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외모인 거를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무서워요. 네. 고라니 울음소리도 좀 무섭고. 그렇죠. 네, 그 흉내는 못 내겠는데 도저히 흉내는 못 내겠는데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이 소리 지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그렇죠. 보니까 네, 고라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군 생활하면서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군대에서도 많이 보고 저희 기숙사 옆에 고라니가 살아가지고 아, 한 네네네. 10시, 11시쯤 되면 소리 질러요. 막. 아, 그러셨구나. 네. 사람과 더불어서 네. 좋네요. 웃기게도 이 송곳니의 용도는 번식기 때 수컷끼리 싸울 때, 허허. 네, 그때, 무기였군요. 네, 그때 주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고라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노루와 대륙사슴, 백두산 사슴은 전부 수컷만 머리 위로 뿔이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루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보다는 조금 더 덩치가 있는 몸 길이 100에서 120cm, 어깨 높이 60에서 75cm, 몸무게 15에서 30kg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루도 몸이 굉장히 덩치가 작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독특한 점은 추운 겨울에도 음지를 선호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위를 안 타는구먼. 네. 강하네. 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점이. 네. 그래서 좀 높은 산이나 산림지대에서 주로 서식을 한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그
사슴하니까 떠오르는 게 꽃사슴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어떤 사슴을 말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꽃사슴이라는 말이 좀 제일 친숙하죠. 네. 이거는 근데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고 구어에 좀 더 가깝고요. 대륙사슴이 정식 종명이에요. 아, 네, 대륙사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꽃사슴. 갈색에 흰색 점박무늬가 있는 그 사슴을 떠올리시잖아요. 꽃사슴 하면은.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정확한 종명은 대륙사슴이라고 합니다. 대륙사슴 같은 경우에는 노루보다 좀 더 큰 덩치가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종이었다고 해요. 정말 전 국토에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일제강점기 때 해수구제 정책 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해로운 짐승을 다 다 없앤다. 네, 그 정책으로 인해서 1940년대에 말살을 당하면서 거의 멸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슴이 왜 해로운지는 좀 모르겠네 또. 그렇죠. 아마도 이것도 가죽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명분이었겠죠. 그렇죠. 가죽이 워낙 예쁘니까 음. 해수구제라는 명분으로 그때 많이 밀렵을 당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군요. 그러네요. 네. 현재는 드물게 야생에서 관찰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그 대륙사슴인지 아니면 대만이나 일본에서 지금 들어온 아종인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멸종위기 1급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상태이고요. 종복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역시 이 종복원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서 아직 진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근데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점박이가 여름털의 모습이고 겨울털은 어두운 갈색을 띠고 점박이 무늬도 굉장히 흐려진다고 해요. 오, 변하는군요. 계절을 계절에 따라. 타면서 털갈이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 네, 굉장히 재밌죠.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계절별로 털갈이를 하면서 색과 무늬가 달라진다. 이 점도 저도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제 4개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백두산 사슴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4가지 사슴 중에서 가장 덩치가 커요. 몸 길이가 무려 187cm에 이른다고 오, 합니다. 사람인데 거의. 그렇죠.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제 백두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좀 힘든 게 주로 한반도 북쪽에 환경북도 지방이나 백두산 인근 아니면 아예 중국 넘어가서 중국 북동부의 바이카로 인근 이쪽에 분포를 하고 있어서 남한지대에서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백두산 사슴이네요. 그렇죠. 정말 이름 그대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좀 어두운 회색빛 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사슴 이야기는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알찼습니다. 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사슴은 또 현재로서는 남한에서는 사실 관찰이 잘 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 조금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좀 대륙사슴의 종복원을 지금 우리나라가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개인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바람을 좀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또 역시 어쨌든 코너가 끝났으니까 노래 한번 듣고 돌아오셔야겠죠. 네, 저는 최근에 그래도 제가 이 밴드 노래를 즐겨 듣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새소년의 난춘이라는 노래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그대 나의 작은 심장에 귀 기울일 때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추워지지 마 이리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어제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대어 부서지지만 바람 새는 장틀레는 주워지지만 이리와 나를 부른 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그대여 부서지지만 바람 새는 장틀레는 주워지지만 이리와 나를 부른 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네, 새소년 난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방송 배부르지 않습니까? 좋았습니다. 알찼어요. 정말 저희 역대 회차 중에서 가장 정보량이 높은 방송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배부르게 어떻게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두 분한테 소감 한마디씩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얼른 네, 다음 회차 예고하고 클로징 멘트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뭘 다루죠 우리가? 네, 다음 주 방송 주제는 굉장히 가깝고도 먼 존재죠. 저도 이 동물 참 자주 보는데 매번 어려워요. 정말 어떤 거죠? 어려워요. 네,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충을 좀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하지만 사실 자연에서는 곤충이 정말 중요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꿀벌이 없으면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한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경고했을 정도로 생태계에서 꿀벌에 더 나아가 곤충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자연에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체인 곤충. 하지만 우리가 또 역시 곤충에 대해서 잘 안다고 대답하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곤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옥천의 신기한 동물 사전 옥동사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